암천귀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30화 혈천비경의 개봉 그리고 희대의 마인들 일부가 붕괴하고 새롭게 드러난 비검동의 중심부. 공간이 뒤틀리며 바닥이 갈라지고 벽면에 새겨진 피의 문양이 다시 한번 격하게 요동쳤다. 유성문은 검을 단단히 쥐고 바닥에 새겨진 붉은 빛을 응시했다. 나는 이대로 절대 사라질 수 없다. 청옥여인의 스산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녀는 이미 소멸했음에도 이 공간에 남은 그녀의 흔적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피의 문양에서 새어나오던 붉은 기운이 요동치며 미친 듯이 흔들렸다. 쿵, 쿵, 쿵. 마치 살아있는 심장이 뛰는 것처럼 공간이 진동했다. 하지만 유성문은 그 진동 속에서 깨달았다. 이것은 단지 살아있는 기운이 아니다. 이것은 청옥여인의 남은 원념에 불과했다. 청옥여인의 혼은 이미 부서졌다. 남아있는 것은 단순한 그 흔적일 뿐. 그녀의 마공이 강력했던 만큼 그 강렬한 힘이 아직도 비검동에 스며든 것뿐이었다. 청옥여인, 내 길은 이미 끝났다. 유성문은 단호한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의 검 끝에 미세하게 남아있던 살기가 거세게 일렁이더니 암천 귀용검 최종식 귀천멸 쾅. 엄청난 검기가 터져나오며 점점 커져만 가는 붉은 문양을 향해 내리꽂혔다. 그 순간 비검동의 붉은 문양이 새겨진 공간에서 비명을 지르듯 강렬하게 휘몰아치며 흔들렸다. 청옥여인의 마지막 흔적이 강제로 찢겨나갔다. 허허. 붉은 기운이 소멸하면서 문양이 빠르게 사그라졌다. 희미한 비명과 함께 붉은 기운이 공중에서 부서져 내려 가루가 되어 서서히 흩날렸다. 그리고 비로소 그녀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흔적조차 조금도 남지 않았다. 이를 본 유성문은 검을 내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너와의 인연도 내가 온전히 기억해내지 못하는 신념은과의 인연도 이제 끝이다. 그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 청옥여인은 비검동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고 그녀가 남긴 마공의 흔적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폐허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쪽에서 익숙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헉, 헉. 드디어 찾았다. 유성문이 몸을 돌리자 비검동에 무너진 통로 사이로 3명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이곳까지 간신히 도달한 듯했다. 그중 한 명이 먼저 말을 걸었다. 강소엽. 그는 천룡대 대주
검철룡이었다. 그리고 동신맹의 맹주 하백, 그리고 그 부하 방천우가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얼굴이 꾀재재한 것이 심하게 육체의 고단함으로 지쳐 있었지만 이들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나는 그대가 여기까지 살아남을 줄 알았소. 검철룡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유성문은 그들을 보며 미간을 좁혔다. 그대들 셋만 남았소? 그러자 방천우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머지는 전부 죽었다. 하지만 우리 일행 후에 다른 이들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모르지.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피로가 배어 있었다. 동신맹의 맹주 하백이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그보다 여기서 느껴지는 이 살기는 뭐였지? 그 순간 공기가 다시 한번 흔들렸다. 그것은 마치 이곳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듯한 경고였다. 유성문은 순간적으로 검을 들어 올렸다. 그의 육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아직 더 강한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콱! 엄청난 충격과 함께 붕괴 중이던 동굴의 중심부가 갈라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 개의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그들은 조용히 걸어 나왔다. 검은 안개가 그들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유성문과 검철룡, 방천우, 하백, 4명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다. 그리고 그들이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순간 검철룡이 놀란 듯 중얼거렸다. 저놈들은 3개의 검은 그림자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강호에서 사라졌던 전설적인 존재들이 분명했다. 경천동지할 인물들. 적혼검, 백명랑, 혈연가인. 강호에서 200년 전부터 시대가 흘러 사라져갔던 전설의 기인들이었다. 그들이 이곳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비검동의 심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거대한 비밀이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3명의 존재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들의 거대한 기운을 뿜어내고 무겁고 심연과도 같이 매우 깊었다. 또한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거대한 기운은 지금까지 강호에 존재했던 절대 강자들보다 더욱 뛰어난 존재들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 강호의 법칙을 깨고 이를 뛰어넘는 초월한 존재들. 이들은 살아있는 인간인가? 아니면 이곳에 갇힌 또 다른 실혼인인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단 하나. 유성문은 위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는지 좌수검을 천천히 들었다. 그리고 검철룡과 방천우, 하백도 조용히 무기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적혼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는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깊은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방천우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내 놈들이야말로 누구냐? 너희는
살아있는 자들이냐? 적혼검은 피식 웃었다. 흐흐흐흐. 우리는 아주 오래전 강호에서 사라진 존재들이다. 백명랑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았지. 그리고 혈연가인이 차갑게 중얼거렸다. 너희가 우리의 영역을 침범했다. 우리는 잠깐 쉬고 있었고 우리의 영면을 방해했구나. 그 순간 그들의 몸에서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유성문은 눈빛을 빛내며 검을 다시 한번 움켜쥐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확인해 주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제 강호의 법칙을 초월한 존재들과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이곳 혈천비경이 잠든 그윽한 심연에서 드디어 비검동의 중심부가 완전히 열렸다. 강호의 제1비, 전설로만 내려오던 신비의 비검동. 오래전 무너진 줄 알았던 이 공간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었다. 이곳은 혈천비경의 영면, 깊이 잠들어 있었던 심연. 그리고 그곳에서 200년 전 사라진 3명의 마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적혼검, 백명랑, 혈연가인. 그들은 과거 강호를 피로 물들였던 전설적인 존재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왠지 모를 음산한 분위기가 죽은 자들이 지저 아수라 귀계에서 올라온 인물들로도 보였다. 그들의 몸에서는 검붉은 마기가 흘러나왔고 피부는 창백하며 핏줄은 기괴하게 부풀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으며 이미 인간의 감정을 죄다 잃어버린 듯했다. 그리고 이들이 눈을 뜬 순간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비검동이 아니었다. 그렇다. 강호지비는 이렇듯 혈천비경의 문이 열렸던 것이다. 흐흐흐흐흐흐. 내 놈들이 우리를 깨웠다. 적혼검의 목소리는 쇠소리를 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또한 그의 손끝에는 붉은 검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백명랑이 미소를 지으며 뒤를 이었다. 흐흐흐흐흐흐흐. 자고 있었는데 시끄러워서 깼다. 덕분에 강호의 공기를 다시 맛보는군. 그의 목소리는 가볍고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형용할 수 없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연가인이 고개를 들었다. 호호호호호호호호호. 좋은 향이 나네. 내 놈들 아직 따뜻한 피가 도는 인간들이군. 그녀는 길게 혀를 핥으며 검은 손톱을 날카롭게 세웠다. 그 순간 검철룡이 단숨에 검을 들었다. 이것들!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남궁세가 천룡대의 대주 검천룡뿐만이 아니었다. 유성문, 방천우, 하백 3명 모두 본능적으로 이들이 단순한 강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이들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존재들이었다.
그것도 악마가 되어버린 자들. 조심하시오. 저놈들은 단순한 마인이 아니요. 방천우가 이를 악물었다. 그의 얼굴, 이마에 힘줄이 툭하고 붉어졌다. 또한 유성문 역시 눈빛을 좁혔다. 그가 느끼는 기운은 앞에 보이는 세마인의 기가 매우 불쾌하게 여겨졌다. 분명히 이들 마인들이 가진 무공은 일반적인 무공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 아무튼 이들은 200년 전 각각 한 시대를 거슬러 강호를 피로 물들이고 사라진 전설적인 존재들. 그러나 어떻게 이들의 무공이 아직 남아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어찌하여 사자의 잠을 깨우고 이곳 비검동의 수호자로 나선 것인가? 너희가 오래전 강호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유성문이 냉정하게 물었다. 그러나 적혼검은 피식 웃으며 답했다. 우리는 강호를 떠나지 않았다. 단지 강호가 우리를 버린 것뿐이지. 나와 여기 있는 두 명은 혈천비경이란 것을 얻어같은 운명. 바로 강호의 공적이 된 것이다. 백명랑이 그 말을 이어받았다. 강호에서 금기로 불렸던 절기들, 그 무공을 익히면 결국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강호가 낙인을 찍을 필요는 없지. 그는 본인의 손을 들어 보이며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내 놈들도 곧 알게 될 거다. 그 순간 혈연가인이 손가락을 튕겼다. 말이 너무 길군. 나는 피가 마르기 전에 싸우는 걸 더 좋아한다. 그리고 그 순간 쾅! 엄청난 폭발과 함께 혈연가인이 허공을 찢으며 순식간에 유성문 앞에 나타났다. 극! 빠르다. 유성문은 즉시 검을 들어 올렸다. 암천, 귀온검, 귀, 혼, 참! 쾅! 두 사람의 검기가 강렬하게 부딪혔다. 그러나 유성문이 혈연가인에게 주르륵 밀려났다. 그의 몸이 몇 발짝 뒤로 밀려가며 허공에서 균형을 잡았다. 이건 방금 그 짧은 교전에서 유성문은 확실히 깨달았다. 혈연가인의 힘은 지금까지 싸워온 어떤 적보다 강했다. 그녀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기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압도적인 힘이었다. 검철용도 입술을 깨물며 검을 세웠다. 저 마녀가 상대라면 우리도 쉽게 나설 수 없겠군.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백명랑이 움직였다. 그는 하백을 가리키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넌 조금 흥미롭게 보이는군. 하백은 검을 들고 자세를 잡았다. 날 상대하겠다는 건가? 백명랑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너는 지금까지 상대했던 그 어떤 자보다 즐거운 싸움을 선물해 줄 것 같구나. 그 순간 찰나 과직?
하백의 몸에서 기이한 마공의 흐름이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하백의 주변을 감싸며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적혼검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나는 저 젊은 녀석을 상대해 주마. 검철룡과 적혼검, 하백과 백명랑, 유성문과 혈연가인, 세 개의 싸움이 동시에 벌어졌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한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었다. 유성문 일행에게는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험난한 벽이었다. 강기와 검기와 검강 그리고 순백의 소수에서 비롯된 절대 권강이 이 기검동에 격하게 난무했고 사선을 넘는 싸움은 점점 강렬해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 뒤늦게 또 다른 무리가 도착했다. 비검동의 한쪽 벽면 적혼검의 검강, 마귀가 가득한 절대 검강이 강타하자 이 벽면이 무너져 내렸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났다. 그런데 먼지가 가라앉자 마침내 도착했다. 수십 명의 무사들이 통로를 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앞에서 걸어오는 자는 무림맹 청솔대의 대주 타견명, 그의 뒤에는 무림맹의 정예 무사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혈맹의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반대편은 앞선 검철용 무리가 들어왔던 곳이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적혼 법왕과 2명의 법왕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도 보기 좋지는 않았으니 그들은 온몸의 먼지와 핏물로 옷을 적시고 있었는데 과연 그들의 상처인지 아니면 적의 핏물을 뒤집어 쓴 것인지. 타견명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곳이 혈천비경인가?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비검동 중심부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석대. 그 석대 위에는 혈천비경의 문이 열려 있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이곳에 모인 자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곳을 차지하면 강호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 순간 모든 무인들의 눈빛이 변했다. 탐욕이 그들의 눈동자에 서렸다. 확실한 것은 잠시 후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아무튼 이들의 등장으로 선자들은 모두가 멈추어 섰고 3명의 저승사자와 같은 적혼검 백명랑 혈연가인은 뒤볼을 밟으며 신법을 전개해 혈천비경이 있는 석대로 내려섰고 검철룡과 하백과 방천호, 유성문 등은 한자리로 천천히 걸어와 후발자들을 돌아봤다. 우하하하하하. 적혼검은 앙천광소하였고 이 웃음을 듣는 이들은 죄다 귀를 막았다. 적혼검의 광소에 강력한 내기가 담겨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은 고통스러웠고 허허, 어이가 없군. 이곳 비검동의 방비가 이리도 허술했던가. 사마오제의 염제가 이곳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시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런 사망호제의 염제라니. 그렇다면 비검동이 탕록에서 황제와 편을 먹고 치호를 물리쳤던 사망호제의 전설인 염제가 이곳을 만들었단 말인가?
무림맹의 전통이 이곳에 잠든 것이 북신 서왕모만이 아니었군. 황제, 염제, 치우라면 적혼검의 말로 성문은 우수를 들어 턱을 만졌고 그 안에 삼조고의 불사천기가 요동하는 것을 느끼고 깊은 상념이 스쳤다. 이때 무너진 천장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오며 공간 전체를 비틀고 있었다. 강호 최강의 무사들이 한데 모였다. 혈천비경의 문이 열렸는데 이곳에 선자가 있었군. 무림맹 청솔대의 대주 타견명이 차가운 눈빛으로 외쳤다. 그가 바라보는 곳. 거대한 석대 위 붉은 문양이 빛을 발하며 봉인이 서서히 해제되고 있었고 이것은 강호의 절대적 금기. 혈천비경. 과거 전설 속에서만 전해지던 신마공의 근원. 이곳을 손에 넣는 자는 강호의 지배자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필시 이것을 두고 강호의 최강자들이 격돌하려 하고 있었다. 타견명의 눈은 혈천비경을 보다가 아래로 내려가 세 명의 절대 마인을 보게 되었는데 대주, 이걸 차지하면 무림맹의 중견급 무사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혈맹의 법왕들도 눈을 빛냈다. 그렇군. 강호를 지배할 수 있다. 이곳에 모인 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강자였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 속에 담긴 것은 강자의 기계가 아니라 탐욕 그 자체였다. 타견명이 검을 빼어들며 명령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세 명의 절대마인, 즉 적혼검 100명랑 혈연가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혈천비경이 뿜어내는 신비의 기경에 매료되어 취했던 것이다. 석대 위로 올라가라. 혈천비경을 차지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무림맹과 혈맹의 무사들이 광기 어린 함성을 지르며 석대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그 순간 빌어먹는 벌레와 같은 하루살이 놈들이 너희 따위가 감히 혈천비경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콱! 엄청난 폭발이 터졌다. 검붉은 검기가 공간을 찢으며 몰아쳤다. 순식간에 무림맹의 하위 무사 30여 명이 그대로 찢겨나가 갈갈이 산산조각이 나서 살덩이가 핏물이 주변으로 날렸고 잠시 후에 피 안개와 같은 정무가 비검동 주위로 날리다 사라졌다. 허허, 이럴 수가. 제 아무리 무림맹의 하급 무사라 해도 이들은 강호에서는 아주 강력한 검대를 이루는 절정의 무사들인 것을.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붉은 안개가 되어 사라졌다. 그들을 죽인 것은 적혼검. 그의 붉은 검이 주변을 피로 물들이며 또한 이어서 공중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싸구려 무사들은 하루살이와 같이 그냥 죽어라. 그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그와 동시에 소수, 마공, 심은지, 공, 백명살. 절대맞이. 백명랑이 손가락을 튕겼다.
그 순간 혈맹의 무사들 중 일부가 괴성을 지르며 가슴을 부여잡았다. 크악! 그들의 심장이 그대로 튀어나와 공중에서 연속 폭발했다. 이 무슨 경천동지할 일이던가.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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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피가 공중에 흩날리며 혈맹의 무사 20여 명이 순식간에 힘없이 쓰러져 버렸다. 이것이 백명랑의 소수마공. 그의 웃음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사방으로 퍼졌다. 하하하하하하. 강호의 개미들이 날뛰는 걸 보니 기분이 좋군. 붉은 혈광에 눈을 한 그의 미소는 광기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혈마 흡성 연혈. 혈연가인이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끝에서 붉은 실이 뻗어나갔다. 순식간에 혈맹의 법왕 한 명이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이 그 실에 감겼다. 크크. 이내 그는 몸부림쳤지만 붉은 실이 그의 몸을 조각내듯 잔인하게 찢어버렸다. 쾅! 그의 피가 공중에서 폭발하며 혈연가인의 손끝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는 피를 삼키며 미소를 지었다. 아, 신선한 피로군. 그녀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파견명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법왕의 피를 맛보고 삶의 생기를 느꼈던 것인가. 내 놈들의 피도 이렇게 마셔주마. 그 순간 무림맹과 혈맹의 무사들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세 명의 마인 앞에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무기력하게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이들이 상대하는 존재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역시 싸움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갯대가 아무리 많더라도 사자 한 마리를 당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